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황토벽돌 집 지으면서 얼마나 들었는지 총 공사비를 올렸었는데요. 그걸 올리면서 집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남편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아파트에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런 황토벽돌로 지은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고집으로 이렇게 짓게 됐는데 이게 막상 들어와서 또 2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20평에 살다가 30평, 40평 넓혀가면은 몇 달간은 뭐 좋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은 또 그게 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막 처음처럼 좋은지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황토벽돌에 살면서 뭐 특별히 후회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만약에 다시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굳이 황토벽돌 집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도 지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또 목조주택 그리고 조립식 주택 또 주택의 형태가 또 한옥도 있죠.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집 짓는 데 관심이 많은 아줌마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목조주택 짓는 과정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목조주택은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둥 골조부터 해서 벽체를 전부 나무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 2x4, 2x6 해서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거의 수입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나무로 골조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나무 기둥을 다 세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다가는 인슐레이션이라고 해서 또 단열재 집어넣고 석고보드 치고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모든 자재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수입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목조주택 공사 단가가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근데 그렇다고 목조주택이 제가 살아본 게 아니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뭐 난방이 그렇게 특별히 좋은 집인가 그것도 뭐 사실은 약간 의문이 있고 그래서 공사할 적에 어떤 공사 비용 자재에 드는 비용이나 아니면 공정 자체도 좀 더 많이 손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목조주택으로 지은 집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 그 집을 봤을 적에는 펜션 같고 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그 집을 다시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이 목조주택이 관리를 잘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목조주택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외부 마감 같은 경우도 그 뭐라 그러지 무슨 사이딩인가 뭘 붙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일스텐이나 이런 거를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라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햇빛에 바래고 그래서 처음 집 지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황토벽돌 집이지만 지금 상단에는 샌드위치 파넬로 이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밖에 방부 사이딩을 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2년 되다 보니까 오일스텐 같은 거 안 바르면은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은 이 나무도 색깔이 좀 바래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뭐 습한 경우는 곰팡이 쓴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살면서 관리하는데도 손이 더 많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딱 그 목조주택을 봤을 적에는 너무 펜션처럼 예쁘고 막 동화책 속에 나오는 집 같아가지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제가 공사 과정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지은 집을 이렇게 몇 년 후에 또 둘러보고 이런 경험을 갖다 보니까 저는 목조주택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목조주택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목조주택도 나름의 장점이 있겠죠. 제가 직접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건데 뭐 개인적인 호불호죠. 두 번째로는 이제 조립식 주택이 있죠. 조립식 주택이 이제 각파이프나 이런 걸로 철골로 이제 골조를 세우고 거기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석고보드 붙인 다음에 뭐
이제 마감을 하는 시기잖아요. 공사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또 공기도 제일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시골에서 이렇게 집 짓는 거 보면은 거의 제가 보기에 7, 80%는 조립식 주택이 많아요. 가격 대비 그리고 뭐 공기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조립식 주택이 그래도 가장 가성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립식 주택이 저는 처음에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짓는다는 게 이게 무슨 공장도 아니고 조금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짓더라도 이제 내부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딱 봤을 적에 그게 샌드위치 판넬로 지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진짜 마감 방법에 따라서는 목조주택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희는 황토벽돌로 집을 지었지만 황토벽돌 이렇게 얇게 판으로 나와서 이렇게 겉에 붙이는 거 제품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걸 겉에다 붙인다고 하면은 황토벽돌 집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본질은 황토벽돌 집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조립식 주택도 이제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에 어떤 외적인 뭐 미관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훨씬 넓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저희 남편은 본인이 이제 용접도 하고 공구를 다 다루다 보니까 조립식 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황토벽돌 집을 한번 지어봤기 때문에 뭐 또 다시 지을 기회가 있다 그러면 조립식 주택을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주택의 형태가 아마 뭐 저희가 지은 황토백돌 집 같은 것도 있고 예전에는 뭐 흑부대 집이니 스트로벨 하우스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좀 유행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지금은 그렇게 일반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고요. 또 우리가 시골 가서 살 적에 생각할 수 있는 주택 중에 한옥이 있죠. 또 저의 로망 중에 하나가 한옥이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살아보지 못했고 또 한옥을 보면은 또 한옥에 대한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한옥도 제가 한옥 건축하는 곳을 가서 본다거나 직접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제가 이 황토벽돌 집에 살아보니까 한옥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살다 보면은 다 똑같죠. 뭐 집이라는 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런데 한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을 직접 짓기에는 좀 더 고급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옥 학교 이런 거 많으니까 뭐 그런 곳을 다니다든지 하면은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한옥도 언뜻 주워 듣기로는 자재비가 꽤 들어가죠. 뭐 요즘은 이제 그 난방이나 뭐 이렇게 취약했던 부분 이 기술이 발달해서 한옥도 뭐 살기 괜찮다고는 하는데 또 한옥 나름의 또 우리가 현대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한옥 생활이 조금 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예쁜 목조주택이 됐던 아니면 한옥이 됐던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평생 살 집이라기보다는 가끔 여행 가서 그냥 하루 이틀 묵는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옥에 살고 싶으면은 여행 가서 한옥 같은 데서 며칠 자고 그러면 되죠. 남편하고 저희가 이제 집 짓는 것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 이동식 주택 많잖아요. 보통 6평 농막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꼭 6평 농막이 아니어도 뭐 10평짜리도 있고 뭐 20평대도 있고 이동식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이동식 주택 만드는 공장을 지나가다가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혹시 집을 짓게 된다 그러면은 힘들게 뭐 골조 다 세우고 이럴 게 아니라 이동식 주택을 이용해서 모듈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 주택으로 뭐 6평이나 10평짜리가 보통 한 1,500만 원 전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 2채를 갖다 놓는 거예요. 2채를 갖다 놓고 그 사이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거실로 꾸미는 거죠. 그리고 앞에 데크 만들고 그러면은, 뭐랄까,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집이기 때문에 바닥 기초는 해야겠죠. 바닥 기초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해서 4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분 모시고 한다고 해도 한 600, 600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집 기초만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동식 주택을 2개를 얹혀놓는 거죠. 한 6평이나 10평짜리, 그러니까 방만 2개를 이렇게 얹혀놓고 그 사이를 연결을 해가지고 거실로 만들고 밖에 데크 치고 하면은
집을 좀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동식 주택을 사오게 되면은 이미 골조부터 대부분 이제 조리식 주택으로 만들죠. 골조에 이제 벽체 다 들어가고 창호까지, 그리고 내부 마감, 외부 마감 다 돼서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댈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거 2개 갖다 방 얹혀놓고, 그리고 요즘 조리식 주택은 거의 기본으로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거든요. 화장실하고 조그맣게 주방 시설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렇게 화장실 들어가 있고, 주방 같은 경우는 사실 원룸처럼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동식 주택을 구입할 적에 주방은 빼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주방을 좀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방 2개 이미 다 된 상태고, 화장실도 하나가 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운데만 이제 철골 골조 몇 개 더 세우고, 벽체하고 지붕 마감 해가지고, 거실로 이어서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다행히 남편이 현장 경험도 많고 이미 웬만한 공구를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쓰지 않고 다 했지만, 만약에 도시에서 사무직으로만 일하다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공구를 다루기는커녕 구경도 해보지 못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집을 짓기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닥 기초만 하는 한 상태에서 이미 다 되어 있는,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이동식 주택을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방만 2개 정도 딱 갖다 얹히고 가운데만 골조 세우고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미 왜냐하면 집 2개가 받치고 있잖아요. 골조 역할을, 골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을 연결하면서 골조 세우는 것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기술자 한 분 정도 모셔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공기도 많이 단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그렇게 비용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집이 기초를 하고 골조를 다 세워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동식 주택을 갖다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덧대는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기역자로 놓던, 일자로 놓던, 디자인을 이제 잘 생각해서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간단하게 집 짓는 방법은 이동식 주택을 활용해서 모듈식으로 집을 짓는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아니면 이동식 주택을 좀 10평이나 큰 걸 하나 놓고 그 옆에다 이렇게 계속 덧댈 수가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처음부터 집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이동식 주택 작은 거 하나를 놓고 그 옆에다가 왜냐면 일단 이동식 주택 갖다 놓으면 골조가 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다 옆에다가 방을 하나 또 추가로 낸다든지, 거실을 좀 더 추가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하면서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 집 짓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또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이렇게 간단하게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참 별거 없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